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땠나요? 불룩 나온 배, 아무리 노력어도 줄어들지 않는 허리 둘레를 보며 또 한 번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며 약을 권하고 주변에서는 그저 살을 빼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겁니다. 굶어도 보고 땀 흘려 운동도 해봤지만 왜 당신의 몸은 요지부동일까요? 혹시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진짜 시스템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은 마치 내 몸이 고장났다는 선고처럼 들립니다.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이 모든 것이 뱃살이라는 시한폭탄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윌리엄 리 박사의 놀라운 통찰을 통해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비밀 무기를 발견할 것입니다. 굶주림이 아니라 먹는 즐거움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방법.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밝혀낸 우리 몸의 대반격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을 그저 몸에 쌓인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흉하고 건강을 해치는 적이라고만 여기죠. 하지만 윌리엄 리 박사는 말합니다. 지방은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거대한 내분비 기관, 즉 장기라고요. 마치 위나 간처럼 지방도 살아 숨쉬며 호르몬을 분비하고 뇌와 대화합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라는 장기가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이 고장났을 때 발생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바로 이 지방 조직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는 하얀 지방, 백색 지방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배를 나오게 만드는 주범이죠. 하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 쇄골과 척추 주변에는 또 다른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이 갈색 지방은 놀랍게도 지방을 태워서 열을 냅니다. 마치 몸속의 난로처럼 말이죠.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난로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살을 빼겠다고 무작정 굶었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에너지를 아껴라. 대사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우리 몸은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지방으로 저장하려 듭니다. 갈색 지방의 난로는 꺼지고 백색 지방 창고만 늘어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의 정체이자 대사증후군이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굶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먹어서 치료해야 합니다. 윌리엄 리 박사가 제안하는 메디터에이시안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의 건강함과 아시아 식단의 지혜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특정 식재료가 가진 생리 활성 물질을 이용해 나쁜 지방으로 가는 혈관을 차단하고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으로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첫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나요? 이 라이코펜은 단순히 항산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비만세포로 가는 영양 공급로인 신생혈관을 차단하여 지방세포를 굶겨 죽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먹을 때 그 흡수율은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 스튜 어떠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차 한 잔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EGCG 성분은 갈색 지방을 깨우는 강력한 기폭제입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는 당신의 대사 엔진을 가속화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지방 연소를 돕고 당 대사를 개선합니다. 다만 설탕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는 잊으세요. 순수한 블랙커피와 녹차만이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매운맛, 고추의 캡사이신은 단순히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고 몸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껴보셨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갈색 지방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에너지 소비를 늘립니다. 물론 위장이 상할 정도로 맵게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매운맛을 요리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식사는 훌륭한 다이어트 치료제가 됩니다. 지방을 없애려면 오히려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메가-3는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이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한 오메가-3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육류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맑게 하고 뱃살을 녹이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뚱보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의 장내 환경은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생태계를 바꿔야 합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세요. 이들은 유익균인 날씬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대사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대사 시스템은 밤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유지해 보세요. 이 시간 동안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식의 유혹만 이겨낸다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날씬해지는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헛수고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당신의 뱃살이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모든 식단을 바꾸기 어렵다면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흰쌀밥에 콩을 섞는 것부터 간식을 초콜릿바 대신 아몬드 한 줌이나 사과 한 쪽으로 바꾸는 것부터요. 식사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대사증후군, 탈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건강한 한 입 한 입이 모여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조각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제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 토마토, 녹차, 생선, 그리고 건강한 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미소 지으세요. 당신의 몸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나를 위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간식의 유혹, 달콤한 케이크와 바삭한 과자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잠깐 그 유혹에 넘어가면 백색 지방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해보세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맛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진짜 단맛은 설탕이 아니라 건강한 재료 본연의 맛에 숨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특히 검은 콩이나 렌틸콩 같은 다양한 색깔의 콩을 드셔보세요. 각각의 색깔마다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대사를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콩 한 알이 당신의 지방 대사를 깨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은 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도 물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껴질 때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가짜 식욕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하루 2리터의 물. 그것은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입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 후 30분 가볍게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게 만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힘차게 흔드세요. 당신의 발걸음마다 지방세포는 줄어들고 활력은 차오를 것입니다. 걷기는 신이 내린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굶지 말고 대사를 돕는 음식을 먹는다. 둘째, 토마토, 녹차, 매운 고추, 생선 등 갈색 지방을 깨우는 식재료를 활용한다. 셋째, 장내 유익균을 위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로 호르몬 균형을 맞춘다.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대사증후군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 산의 보물, 버섯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잎새버섯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쫄깃한 식감 덕분에 고기 대신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버섯 전골, 버섯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가득한 버섯이 당신의 혈관 청소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폭탄입니다. 이들의 짙은 색깔 속에 숨겨진 안토시아닌은 비만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보세요. 달콤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착한 과일입니다. 냉동 베리도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당신의 냉장고에 젊음의 묘약을 채워두세요. 식초의 시큼한 맛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식사 중에 식초가 들어간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 등 취향에 맞는 식초를 찾아보세요.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농도를 묽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좋은 지방도 지방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포만감을 주고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간식이 생각날 때 과자 대신 오독오독 씹히는 견과류를 즐겨보세요. 뇌 건강까지 챙기는 똑똑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다시 폭식을 유발합니다. 대신 내 몸은 지금 치유되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고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차려보세요. 지방이 커지려면 혈관이 필요합니다. 암세포처럼 지방세포도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리 박사는 우리가 먹는 특정 음식들이 이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방으로 가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굶어서 지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를 굶겨서 줄이는 전략. 이것이 바로 먹어서 치료하는 다이어트의 핵심 과학입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게, 새우조개 같은 갑각류와 페류도 훌륭한 다이어트 친구입니다. 이들에게 들어있는 아스타잔틴과 같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지질 대사를 개선합니다. 찌거나 삶아서 담백하게 드셔보세요. 튀기거나 버터를 잔뜩 바르는 조리법만 피한다면 해산물은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적은 최고의 식단이 됩니다. 바다의 짭조름한 맛을 즐기며 뱃살을 줄여보세요. 다이어트하면 닭가슴살만 떠올리시나요? 물론 닭가슴살도 좋지만 닭 다리살에 포함된 비타민 K도 주목해야 합니다.
K는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을 지원합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구워 드시면 지방 섭취는 줄이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에 지쳤다면 오늘은 쫄깃한 닭 다리살 구이에 도전해보세요. 즐겁게 먹어야 다이어트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살찐다는 오해, 이제 풀 시간입니다. 사과, 배, 자몽 같은 과일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체내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있는 우르솔산은 갈색 지방을 늘리고 근육 위축을 막아줍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너무 농축되어 있으니 피하시고 껍질째 씹어 드세요. 아침 식사 전 사과 한 알은 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으로 살을 뺀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빵을 찍어 먹거나 심지어 요리의 마지막에 살짝 둘러주세요. 좋은 기름은 몸속의 녹슨 기름때를 씻어내는 세제와 같습니다. 향긋한 올리브 향과 함께 혈관 건강을 챙기세요.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인 마늘과 양파, 이들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알리신과 케르세틴 성분은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매일 먹는 한식 반찬에 마늘과 양파를 듬뿍 넣어보세요. 익혀 먹으면 단맛이 나서 먹기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재료들이 사실은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피해야 할 것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과자, 탄산음료. 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가공식품들은 우리 미각을 마비시키고 끊임없이 먹게 만듭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장바구니에서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면 가공식품의 인위적인 맛이 오히려 거북하게 느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완전한 단식이 어렵다면 단식 모방 전략을 써보세요. 1년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며칠 정도 칼로리를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를 단식으로 착각하여 세포 청소 모드인 오토파지를 가동합니다. 낡은 세포는 재활용되고 대사는 리셋됩니다. 무리하게 굶지 않아도 적절한 소식 기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젊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 기록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습관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아,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채소가 부족했네 하고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록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당신의 식사를 기록해보세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하는 다이어트는 외롭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에게 당신의 목표를 알리세요. 함께 건강한 식당을 찾아가고 서로의 식단을 응원해주세요. 나 요즘 건강 챙기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는 용기가 당신을 지켜줄 방패가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당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자극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끔은 과식할 수도 있고 운동을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아,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좀 더 가볍게 먹어야지 하고 털어내세요. 죄책감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가 고픈지, 부른지,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SOS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줄 시간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고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눈을 감고 1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벼워진 몸으로 산책을 즐기고 좋아하는 옷을 멋지게 입고 활기차게 웃고 있는 당신.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음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매일매일 나를 새로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미래의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 최고의 식사를 선물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많아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비만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변화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윌리엄 리 박사의 Eat to be Jolly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증후군은 혼자 싸우는 외로운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천한 건강한 식단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